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핵심 짚어주세요. 네, 오늘의 핵심.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 기대감은 바로 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먹히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그 CPI나 PPI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유럽도 계속 반등 흐름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전 기대감에서 시작해서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또 어떤 흐름 오늘장 보이고 있는지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지금 흐름 보시면 뭔가 느낌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전력기기 쪽들 급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반도체 섹터주들 강세 흐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빠졌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 이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내수 소비주들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또 특히 원전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형 MR 원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CXL 관련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좀 코스닥 장세 느낌이 살짝 있고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실적이 답을 갈랐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급락하는 모습 DXVX 나타나고 있고요. 휴젤과 뭐 바마리서치는 또 실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종전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또 이슈 부각된 이후에는 또 실적과 관련해서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너무 오랫동안 이어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조금은 익숙해진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이 될 경우에 뭐가 수혜주지?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 테마는 있지만 실제로 산업이 어떤 쪽에 수혜가 볼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번에 답을 내리기가 힘든데요. 종전과 연결지어서 뭐 봐야 될 산업군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종전이 아직 확실히 된 것이 아니라 또 주변국들의 워낙에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들 있다면은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오히려 시장이 지금 뉴스에 계속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오늘 로봇도 뭐 중국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원 정도 하는데 이제 개별 판매하는데 뭐 완판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셨을 것 같고 뭐 이제 그 외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들도 지금 로봇 만들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만들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왔던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하게 연동을 했다라면 지금은 또 차익실현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들도 그렇고요. 뭐 어제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그렇고요. 그동안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좀 차익실현을 막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늘 항상 기대감은 또 현실로 다가올 때쯤에는 미리 선반영됐다라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뭐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반도체 얘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바닥을 찍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결국은 종전도 종전이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돈 풀기, 이제 소비 진작책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종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이 3년 동안 지긋지긋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소비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럽 경기도 상당히 불안정했었죠. 근데 일단 종전 기대감만으로도 일단 지금 뭐 유가가 빠지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에너지 가격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종전을 하고 나서 재고를 위해서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소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단 물가 압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수 있겠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유로화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유럽도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3년은 뒤로 하고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는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끝난다면 모든 섹터가 다 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렸던 소비 심리라든지 경기 위축됐던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소비의 흐름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또 뭐 사람들 이동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 업종도 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안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화학주들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23,000원 등락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화학이라든지 건자재 섹터 주들도 꾸준히 수혜가 가능하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외국계 업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 그다음에 건자재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이런 쪽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주이면서도 경기 민감주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와는 별개로 뭐 실적은 뭐 꾸준히 뭐 좋을 수 있는 뭐 엔터나 게임주들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 섹터 관세와 관련이 없는 섹터나 제약바이오도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면 향후에 다시 또 반응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이 가져올 수 있는 투자자들 내지는 뭐 전 세계 글로벌 인구들의 심리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측면에서의 경기 회복에 도모될 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이 좀 쇠다 생각을 해주신다라면은 그동안 방산이지 조선이지 전력기기지 전선이지 이쪽에만 치중됐었던 그런 수급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완화돼서 다른 섹터로 좀 흐를 수 있겠다. 실적이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섹터 쪽으로의 관심은 서서히 필요하겠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미넨에서 회담을 하면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향후 좀 시장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네. 우리 증시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강세장을 예상을 해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하반기 시장 지지부진할 때 상승을 이끌어줬던 조선, 방산, 전력설비는 매기를 뺏기는 것인가, 지금 자리만 유지하고 있을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답을 주실까요? 네, 일단 주도 섹터 주들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다른 섹터의 수급 분산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단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의 가능성, 물량 소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반대로 그렇다라면 우리 증시가 계속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좀 종목별 장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개인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개별주들이 많이 급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코스피 위주로 해서 낙폭과대 장기 하락주들한테는 분명히 좀 수급이라든지 가격적인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별 좀 선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지수보다는 좀 종목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집중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